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에 시험 봤던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실기 해서 총 80문제 풀어볼까요?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1번 외향성 증가, 2번 능동성 증가, 3번 경직성 증가, 4번 의존성 증가, 5번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가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경직성 증가 이 답은요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대가족, 3번 다문화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이 여기서 설명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 3번 국민연금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그쵸? 치료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보험이죠. 3번 국민연금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국민연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일을 하시는 분이 다치거나 또 장애를 입거나 그리고 또 사망을 할 경우 보상을 받고 또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게 바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죠. 그리고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 이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적인 일들이 있죠. 그래서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5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험이 되겠네요. 문제 4번.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번 뇌종양, 2번 당뇨병, 3번 파킨슨병, 4번 사구체 신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돼서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노인성 질병은 몇 가지 더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치매, 그러니까 뇌랑 머리랑 관련된 건 대부분 다 노인성 질병이에요. 그리고 중풍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노인성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뇌종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뇌종양이 생긴 거는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뇌출혈, 뇌경색, 이런 또 치매 이런 것들은 노인성 질병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1번은 10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나뉜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요. 2번은요.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라고 해야겠죠. 4번은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5번은요.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이 아니라 최종 판정한다 라고 해야겠죠. 자, 1차 판정은 전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고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건 어떤 급여 종류인가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취사, 2번 몸 단장, 3번 기본 동작 훈련, 4번 외출 시 동행,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몸 단장. 이것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자, 선생님들 표준 서비스 분류 이 문제도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매 시험 때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그쵸? 그런 것들, 정서 지원 서비스까지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48페이지, 우리 표준교재 48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무슨 서비스죠? 취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3번 기본 동작 훈련. 이거는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라 그래서 잘 안 나온 답지죠. 그 다음 4번 외출 시 동행. 이거는 개인 활동이 되겠고요. 청소 및 주변 정돈. 이것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이 보기를 봤을 때 대상자가 침해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1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기만 봤을 때 어르신이 온돌 생활하고 계시는데 침대에서 살으라고 하니까 잠을 자라고 하니까 잠이 쉽게 들지 않아요. 불안해요 하니까 안락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안전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8번 문제 무슨 권리 이것도요.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이렇게 툭툭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 권리들 있죠. 64페이지부터 뭐 시설 입소부터 그리고 시설 생활하는 중 그리고 시설 이제 퇴소 할 때 찾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들을 선생님들이 사례들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 또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잘 나옵니다. 문제 9번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번 장기 요양 기간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장기 요양 기간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 아니죠. 다 하셔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집에서 일시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전용 쉼터에서 보호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5번은요. 과태료가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을 퇴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32회는 3년 전쯤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그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문제들이 자주 나왔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옹호해주는 기관이다. 선생님들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에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문제 11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야한 농담, 2번 뒤에서 껴안기,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이것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편지는 글로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각적 성희롱이 되는 거고, 지금 1번 야한 농담 언어적 성희롱이 되고요. 뒤에서 껴안기 신체적 성희롱, 3번 평가는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어적 성희롱, 그 다음 5번 옆에 앉으면 허리 잡아당기기 신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자, 시각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은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역시 매 시험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번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번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이거 엉덩이 이렇게 만지는 건 성추행이고 범죄예요, 범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서 끝날 게 아닌데 참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자,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2번 그래서 화를 낸다 해서 틀렸습니다. 문제 13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1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번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번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그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그림을 보시면 입과 코를 자신의 입과 코를 옷 소매를 통해 가리고 있는 모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2번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면 이 손에 묻은 또 분비물이 핸드폰 만지거나 문고리를 만지거나 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 그리고 일회용 화장지 이런 그리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옷 소매로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보기를 볼게요.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질병인가요? 1번 옴, 2번 두드러기, 3번 대상포진, 4번 피부 건조증, 5번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 옴이 되겠습니다. 옴. 문제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노인성 질병 특성 이 문제도 역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질병의 경과가 짧다가 틀렸죠. 길다. 그래서 2번 완치 후에는 재발이 자주 된다. 재발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3번은 원인이 명확한 틀렸죠. 불명확한 만성 질병이 많다 해야 돼요. 급성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꼭 이 특성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9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증가, 2번 위액 산도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약물 대사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1번 타액 분비, 타액은 침이에요.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감소가 돼요. 그래서 입안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요. 2번 위액 산도 감소. 위액이 잘 안 나오고요. 3번 지방 흡수력 감소.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리고 5번 신맛에 대한 미각
증가해요. 자, 미각이 증가하는 게 뭐가 있었죠? 신맛하고 쓴맛. 이 두 가지 맛은 싫어하는 맛이잖아요. 이것은 증가하고, 감소되는 것은 단맛하고 짠맛, 우리가 맛있는 걸 느끼는 이런 맛들은 감소돼요. 그래가지고 입맛이 많이 없어져서 식욕이 떨어진다 라고 했죠. 문제 20번. 대상자의 혈압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5번 첫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4번이 이 혈압약 복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결핵, 3번 심부전, 4번 고지혈증,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3번 심부전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호흡곤란, 부종 이런 것 때문에 폐렴이라던가 결핵이라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이런 걸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인해서 호흡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가래가 생기고, 그리고 부종은 의존성 부종이 생긴다 해서 특히 하지 쪽에 다리가 많이 부어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배뇨 후 시원하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5번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단백뇨가 있다라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백뇨, 당뇨 이런 거는 콩팥,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신장에 문제가, 심부전의 증상이죠. 2번 배뇨 후 시원하다. 아니요, 잔뇨감이 있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봤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3번 배뇨 횟수가 증가한다. 빈뇨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4번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다 틀린 내용이고 5번이 증상이 되겠네요. 문제 23번.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전신마비, 2번 언어장애, 3번 좌측 편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2번 언어 장애가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은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요점 정리나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했어요. 자, 우선 좌측 뇌는 오른쪽에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측 편마비가, 좌측 뇌 다쳤으면 우측 편마비 나타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쵸? 언어 장애 하면은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자, 선생님들 이 뇌 손상 부위에 따른 증상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좌측 뇌뿐만 아니라 뇌간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의식이 저하돼요. 의식 저하. 무의식의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전신마비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전신마비. 그래서 의식 저하, 전신마비, 이거는 뇌간 손상 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뇌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운동 실족증. 그래서 운동 감각, 균형 감각, 몸의 불균형, 그렇죠? 몸의 불균형.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려요. 제대로 뭐 걷질 못해요. 균형 감각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손해 손상 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손해와 내관과 좌측 내가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증상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번 가족 방문을 제한한다.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진압력 향상 방법이래요. 선망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진압력 향상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은요. 다 반대로 얘기하거나 잘못된 설명이에요. 문제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2번이 지금 녹내장 대상자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녹내장은 눈 압력이 안압이 상승해서 눈알이 터질 것 같고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 그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려 시각 장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통도 생기고 어지럽고 막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들은 다 금지예요. 윗몸을 일으키기, 얼굴 빨개지면서 힘들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압이 올라가죠. 목을 쪼고 있는 이런 목폴라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답하면서 얼굴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내장 있으신 분들은 공부나 책 읽는 것도 이제 숙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빼고 다 틀렸고요. 낮에 일광욕, 햇빛을 보는 것도 좋지가 않겠죠. 눈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학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여주면은 3번을 많이 하세요. 3번을. 왜냐면 무기력 이 단어 하나만 보는데 무기력만 나오면 정답인데요.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자, 우울증은요. 신나거나 흥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조울증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1번은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둘 다 안 좋아집니다. 장기, 단기 이게 둘 다 떨어져요. 2번 우울증, 자신이 우울증임을 자각하기 어렵다 해야죠. 본인도 모르고 주변 가족들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서 5번도 틀렸어요. 자, 4번. 이거는 잘 나오는 거예요. 별표를 해놓을게요.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고요. 우울증의 특성으로 두통, 소화불량, 설사 이런 신체 증상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신체적인 증상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이 답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방광염, 2번 고혈압, 3번 당뇨병, 4번 심부전증, 5번 기관지염. 정답은 4번 심부전증이 정답이 되겠죠. 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요. 한 5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간, 심, 신, 부, 갑. 이렇게 저는 외웠죠. 간경화증,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 부전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간심신 부갑 또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신부감한테,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신부전이 정답이 됐네요. 문제 28번. 약물 A와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칼슘, 우유, 2번 고혈압약, 인삼, 3번 이뇨제, 알로에, 4번 철분제제, 오렌지 주스, 5번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정답은 4번 철분제제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더 흡수율이 높아져요 라고 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2번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에서 2개비이다,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폐렴구균도 여기처럼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라고 해야겠죠. 2번 결핵은 예방접종, 이거 나오지 않았고요. 3번 파상풍은 10년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1회 접종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31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 안전수칙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실내보다 실외에서 운동한다, 4번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번이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네요. 문제 33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의 목적은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번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4번이 사례회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산소 공급. 정답은 1번 산소 공급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뭐 영양분 공급, 물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그래서 진통제 투여 이런 것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내용 그리고 특징, 그쵸? 이거는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꼭 시험 맞추시기 바랍니다. 문제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체온 상승, 2번 변실금 증가, 3번 소변량 증가, 4번 근 긴장도 증가, 5번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 2번 변실금 증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관략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 1번, 3번, 4번, 5번은 상승 아니고 증가 아니고 감소, 감소, 감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36번.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번 발진, 2번 부종, 3번 탈수, 4번 소양증, 5번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 입 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식사 전에 입 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5번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8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번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번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2번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번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정답은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준다.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3번이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하신 분 있나요? 슬리퍼는 걸려 넘어지거나 벗겨질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2번은요. 화장실에 작은 매트. 자, 화장실 바닥에는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매트 역시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속옷은 꼭 입히셔야 돼요. 입히지 않는다 틀렸고, 문을 열어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은 닫아두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에서 잠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닫아만 주시면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요. 문제 42번 화장실을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번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번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의를 자극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3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4번이 요실금 대상자 배설 돕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치매 파트 배설 돕기에서도 나오겠지만 배설 돕기 파트에서 문제가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자, 1번은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의를, 자, 변기를 차갑게 한다가 틀렸죠.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이 요실금이 있다 해서 2번처럼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럼 방광 기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그래서 권장한다 해야 되고, 3번은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활동 제한하시면 안 되죠. 못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5번 보통 이제 학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5번을 많이 하세요. 그쵸? 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주어 방광, 더운 물주머니 대어주면요, 오히려 이 요실금 대상자 분들이 관략근이 풀어져 가지고 소변이 잘 흘러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주머니도 아니고 더운 물주머니 안 되죠. 그래서 방광을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누를 때도 조심스럽게 하셔야지, 너무 세게 누르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4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정답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번 하신 분들 있나요? 암모니아 냄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번 기저귀 안쪽 면이 보이면 안 되죠. 바깥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야 되겠죠.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면은 선생님이 똥오줌 다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야 되죠. 옆으로 돌려 눕힌다는, 어때요?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옷을 가슴까지가 아니라 허리까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 놓는다. 2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 감길 때 또는 목욕시킬 때 창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눈과 귀에 수건 올려놓는 게 아니라 눈만 가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가 아니라 어깨까지.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어깨 밑에서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위생 파트에서는 이런 부위를 자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 다 틀렸네요. 문제 4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번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2번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은 1번 왼쪽 먼저 벗기고 왼쪽 먼저 입힌다. 2번 왼쪽 먼저 벗기고 오른쪽 먼저 입힌다. 3번 오른쪽 먼저 벗기고 왼쪽 먼저 입힌다. 4번 오른쪽 먼저 벗기고 오른쪽 먼저 입힌다. 5번 양쪽 동시에 벗기고 양쪽 동시에 입힌다. 정답은 3번 오른쪽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왼쪽 먼저 입힌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벗건. 그렇죠? 입힐 때는 항상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해서 왼쪽이 B에서는 먼저가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2번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 들어올린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보시고요. 베개 쿠션 위치 봐주시면서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선 머리 쪽에 수건을 이렇게 대주시고 그 다음에 복부 밑에 베개를 대주시고 그리고 이 발 자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발등에다가 수건을 말아서 쿠션을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라를 볼게요. 먼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자, 순서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고요. 정답은 5번 나라 다 가가 되겠죠.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일으킨 다음에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앉힌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힙니다. 그렇죠? 이게 네 번째.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앞쪽으로 가지 마시고 대상자 옆으로 가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벨트나 이런 거 다 해주셔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문제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먼저 1번 지팡이 먼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먼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자,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먼저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순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갈 때나 뭐 버스를 내려올 때나 이렇게 경사로를 내려올 때는 항상 올라가는 내려가는 먼저 이렇게 지팡이가 항상 먼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건강한 쪽이냐 마비된 쪽이냐. 내려갈 때는 마비된 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먼저 건강한 쪽이 왼쪽 다리가 되겠네요. 문제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2번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번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4번이 척추 고정판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 잘 보시고 침대죠. 수동 침대네요. 1번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번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정답은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크랭크 손잡이는 여기에요. 여기를 돌리고 해서 등 상체나 다리 쪽을 올리고 내려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공간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 형식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번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정답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이 지금 비뇨기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또는 심한 피부질환까지 욕창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예방하는 방법이고 3번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번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번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5번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번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2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한다.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60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번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번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번 감자와 키친타올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전기 코드를 바닥에 고정시킨다. 2번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번 문 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번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정답은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번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번 장 보기 후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4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번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은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번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번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죠. 손잡이가 좀 크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숟가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2번처럼 섞어서 다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은요. 소금, 간장, 영양제 이런 것들은 식탁에 두시면 어때요? 다 먹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접시 사용은 안 됩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정답은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5번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방은 1층보다는 2층이 아니라 1층을 선호를 하셔야 되고요. 배치해 주시고 2번 안에서 잠그면 응급상황 시 바로바로 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잠글 수 없게 하셔야 되고 3번은요. 어두운 색 테이프가 아니라 형광색, 밝은 색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4번 약 침상 가까이에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쵸?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그런 걸로 약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문제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번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번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일에서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번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번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따뜻한 홍차 안 되죠. 홍차, 녹차, 커피 다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2번 경쾌한 음악은 잠을 깨겠죠. 3번 밤이 아니라 낮 동안에 운동을 하게 하는 거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낮 동안에 막 졸고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수면 상태를 파악하는 거 맞아요. 5번 자기 전에 이렇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을 주는 거는 소화기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4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67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출입문을 열어둔다. 2번 주위를 어둡게 한다.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번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번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번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번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1번 탬버린 흔들기, 2번 동물 그림 찾기, 3번 숫자 따라쓰기,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이것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뇌 건강 일기 쓰기는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 기능, 치매 대상자가 아직 아니고요. 경증도 아니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지적해준다. 3번 의견이 다를 때에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번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1번이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번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번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번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4번이 나 전달법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걱정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슬퍼요, 이런 본인의 감정을 상대방의 기분 안 나쁘게 제대로 전달하는 거, 이걸 우리는 나 전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전달법 역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우리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1번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번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정답은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공감하는 반응이잖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번 대상자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의사소통하는 방법, 특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노인성 난청 이렇게 있으신 분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76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2번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번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번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번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정답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1번이 가장 적절한 반응이 되겠네요. 문제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은 질식의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폐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5번처럼 하임리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번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번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번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번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마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통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해주는 게 좋고, 자 그리고 2번은 튀어나온 뼈 부위 압박하면 안 되겠죠. 3번은 심장보다 높게 아래로 내려준다가 틀렸습니다. 4번은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자, 압박붕대로 꽉 조이게 감아버리면은 혈액순환이 또 안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5번은요 따뜻한 물수건이 아니라 차가운 냉찜질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79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번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번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그림이 가슴 압박할 때 손꿈치 그리고 깍지를 끼고 이 가슴과 이 팔 어깨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누르고 있네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제 32회 8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틀린 개수 확인해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문제는요.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고 자주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네, 시험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푸신 분일수록 합격률이 올라가요. 다음 시간에도 기출문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